깜짝 놀랐어요. 밤 10시부터 11시에 치킨집에 어제 또 뭐 천둥번개 치고 난리였는데 그 날씨에도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맥주 치맥하면서 막 떠들고 노는 걸 보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이 우울하고 막 이렇게 지금 크게 막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울한데 세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이 줄고 방문객 수가 평균 이하이고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차를 타고 쇼핑몰로 오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다시 늘어날 것 같다. 네. 저는 실물 경기는 컨센보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 최일호 성구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7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은 오르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합쳐서 3일 연속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올랐죠.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인 것 같고. 근데 우리 시장 보면 뭐 오르다가 또 너무 무섭게 오른 거 또 한 방에 또 다 빼버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 그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티는지 이 3일 연속 이제 상승을 내는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 미국 시장을 하시거나 우리 시장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요즘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 저희조차도 그죠? 네, 중국 시장 5월 달부터 올라가고 이제 미국 시장도 딱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잡히니까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이 또 한번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환율도 또 1,300원 이상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물가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시장에 공포감을 줬다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이제 급락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이래저래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도 이 정도면 너무 이제 조금 과열 아닌가 해도 바로 안 꺼지고 그죠? 위에서 한참 한 6개월 정도 위에서 놀다가 이제 빠졌듯이 바닥에서도 지금 조금 이제 좀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시장이 특히나 좀 약한 모습 보였는데 어제는 6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네요.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예상 외로 서비스업 지수는 시장 그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전월 대비로는 좀 빠졌고요. 지난달이 55.9였고요. 55.9였고 이번에 나온 수치가 55.3입니다. 컨센은 근데 54.8 정도 예상했었으니까 컨센보다는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세적으로 보면은 뭐 따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그 항목별로 보면은 신규 주문, 고용, 수출입, 재고 둔화, 그리고 원가 하락, 운송 지연, 뭐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전월보다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운송 지연이 되니까 기업들이 이제 재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도 좀 어려워지고 고용 문제도 또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전반적으로 그 ISM 그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코멘트는 물류나 구인난, 원재료 쇼티지, 물가 등이 서비스 섹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간당간당하게 50 기준선인 50을 상회는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사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조업 지수하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한다면 제조업 지수는 2021년 3월에 꺾였어요. 네. 근데 이 서비스업 지수는 좀 시차를 두고 늦게 꺾였는데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 11월에 서비스업 지수가 68.4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업 지수가 3월부터 꺾였다는 거는 올 3월입니까? 아니면 네, 작년 3월입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먼저 꺾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가 좀 나중에 꺾이는 그런 시차가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뭐 68.4 대비로는 3천 밑에 있는 55.3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굳이 S&P 500하고 비교를 하자면 S&P 500이 연말 연초에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서비스업 지수가 꺾이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S&P 500도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양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차트 보니까 예. ISM 서비스업 지수가 2018년도에도 당시에 주가가 한번 18년 10월, 11월, 12월 급락할 때도 이때도 한 60 이상 기록하다가 꺾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게 설문지를 집계해서 수치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설문지 응답을 보시면 각 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적계급은 음식료 공급망은 개선되고 있으나 물품은 더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인력난과 물가 상승은 여전하다. 이게 또 지금 상태는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때 6월 달에는 한참 그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이기 전이라서 이런 응답이 나왔을 것 같고요. 건설 역시 지금은 역시 좀 금리가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 당시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판매가 둔화된다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부문인데요. 소프트웨어를 매년 갱신하면서 네트워크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이 저도 과거 회사에서 예산을 맡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소프트웨어 갱신하는데 비용이 5에서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늘어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그 서비스 비용에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중국 셧다운이 공급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이게 정확히 어떤 연결고리가 의료 서비스에 중국 셧다운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의료기기나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그 중국 셧다운 때문에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걸로 조금 파악이 됩니다. 광업은 수요가 매우 강함 이렇게 돼 있는데 광업이 에너지 쪽하고 관련이 돼 있고 또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강한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매업, 소매업인데 도매업은 금리 상승, 인력 부족, 물가, 물류 차질, 유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꾸준히 좋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조심스럽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소매업에서는 소비자들이 경기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이제 약간 그 물가 영향도 있어서 경기 소비재에 대한 구매 자체가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한 것 같고요.
필수 비재는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당연히 소비가 꾸준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이 줄고 방문객 수가 평균 이하이고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차를 타고 쇼핑몰로 오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다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운행 횟수가 좀 준다거나 네. 뭐 그러면서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기보다는 온라인 구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예. 이런 쪽이 다시 이제 상승하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 거리두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원래 우리가 쇼핑몰 가는 게 딱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예. 가족하고 같이 가서 그죠? 차 끌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네, 커피도 마시고 사실 놀러 가는 건데 놀러 가서 쓸 돈이 이제 조금 좀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예. 금리 오르고 그리고 주가는 또 빠져 있으니까 예. 심리적으로 예. 예, 부의 효과보다도 예, 지금도 뭐 그 계좌에 몇 천만 원 손실 났어요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사야 될 거 온라인으로만 그냥 주문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현상이 좀 잘 묘사돼 있고요. 전기가스 쪽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업황은 상당히 적고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좀 반대되는 현상인데 전기가스는 필수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써야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가 업체들이 거의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쉬워서 네. 굉장히 이쪽은 호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방금 경기 침체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는 최근에 이제 실물 경기를 계속 체크하거든요. 예. 어제도 이제 밤에 사무실에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예. 바로 앞에 여기 치킨집에 있다고 밤 10시에 불러내가지고 잠시 나갔다가 왔는데 그 밤 10시에 나갔는데 그 안에 테이블이 꽉 차 있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밤 10시부터 11시에 치킨집에 어제 또 뭐 천둥번개 치고 난리였는데 예. 그 날씨에도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맥주 치맥하면서 막 떠들고 노는 걸 보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만 마음이 우울하고 막 이렇게 지금 크게 막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울한데 세상은 이 서비스 지수가 컨센보다 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실물 경기는 컨센보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68.4까지 갔었던 게 지금 54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추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렇게 꺾이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네요. 이렇게 꺾이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68.4라는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오버슈팅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의 효과, 자산 효과 이런 것들이 미국 소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 금융자산 중에서 30% 이상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401k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도 주식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확실히 보면은 주가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지표에도 굉장히 동조화가 심한 모양새가 지금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장이 있어서 딱 하나 좀 찜찜했던 게 뭐였었냐면 그 지금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68.4까지 올라갈 정도로 2017년 18년도에 또 보면 경기가 좋았었잖아요.
좋았었는데 이 ISM 서비스 지수라든지 보면 60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 오버슈팅은 뭐였나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정부에서 막 돈 찍어서 이제 준 거였잖아요. 그 돈이 꽁돈이 생기다 보니까 좀 가수요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이 마치 우리가 그 2000년 초반에 카드를 남발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막 카드 만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닷컴 버블이 꺼지고 2001년에 9.12 테러 나고 500에서 우리가 940 갈 때 그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80% 올라갈 때 미국은 그만큼 반등이 세지는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때 강했을까? 그때 이제 카드 소비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으로 카드 쪽에서 소비 뭐 카드 론 다 합쳐서 한 650조? 어마어마한 외상 돈 빌려서 카드가 이제 그냥 외상으로 돈 쓰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2002년, 2003년 가면서 200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드채 부실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 이제 LG 카드가 망하면서 신한카드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가수요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가 시작된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뿌려준 돈으로 너무 빨리 소비를 했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지표들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가수요로 인해서 올라갔던 걸 9.11 테러 이후에 940까지 갔던 지수가 2002년도에 글로벌하게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다시 2003년 초에 다시 512까지 빠져요. 9.12 테러 발생하기 전에 이제 500에서 650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9.12 테러 나면서 이제 460까지 갔던 게 이제 940 갔었던 건데 512까지 그 거품이 이제 다시 다 빠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앨런 그린스펀이 1%까지 2003년 초까지 계속 낮추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유동성 랠리가 오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도 이번에 생각보다 조금 그 낙폭이 나스닥이나 특히나 뭐 반도체 지수 이쪽도 좀 깊었는데 그 가수요의 또 하나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카드 가수요였고 그때 당시에 미국은 닷컴 버블이 깨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코인 시장에서 거품이 꺼지고 테라 루나 같은 거 기타 또 알트코인 박살나면서 그런 닷컴 버블 이후에 약간 거품이 꺼지는 그런 것까지 조금 맞물려서 나스닥 지수가 왜 33%, 반도체 지수가 왜 39%나 빠지지? 그런 게 좀 맞물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3일 이제 반등이 들어왔고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인데 그때 닷컴 이후에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에서 딱 멈췄어요. 우리나라 지수도 500에서 멈췄던 이유가 그때 PBR이 조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77 갔을 때가 우리가 PBR 한 0.5 정도 했으니까 그때도 PBR 한 0.9 언저리에서 이제 바닥을 잡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PBR이 0.9잖아요. 0.9도 깨졌죠. 예. 어제 또 깨져가지고 이 지수 때는 어떤 경기 침체가 와도 약간 이제 락바텀 그 락바텀은 결국은 PBR로 우리가 잡는 거거든요. 우리 코스피도 어느 정도 이제 락바텀의 그 밸류에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처럼 좀 기분 좋은 반등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자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